안녕하세요. 비경겁제가 오면 대운세운에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비경겁제가 일주가 비경겁제이거나 사주원국에서 비견겁제가 많이 있을 때, 두세 개가 있을 때, 그리고 대운에서 비견이 왔고 겁제가 오고 세운에서도 비견겁제가 많이 왔어. 그래서 다 합쳐서 두세 개가 됐어. 세네 개가 됐어. 막 이럴 때. 그때 사주 원국에 이제 그냥 첫 태어난 DNA 자체가 바코드 자체가 비견겁제가 많이 있다. 뭐 이랬을 때 뭐 다 털린다. 사기당한다. 모든 것이 빈털털이다. 주머니가 비어 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리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견겁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대운세운에서 그게 이제 되게 겁이 나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비견겁제의 운이 이렇게 막 들어왔어. 두세 개가 겹쳐서 들어왔어. 나는 을묘일주인데 갑인이나 을묘가 대운세운에서 사주 원국에서도 몇 개가 있고 막 대운세운에서 막 들어왔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것은 나는 너랑 잘 지내볼 거야가 이 사람의 모토가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나는 너희들이랑 어깨를 견줄 만한 너랑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너도 사회생활 하는 애고 나도 사회생활 하는 애인데 나는 너랑 잘 지내볼 거야.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모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나는 내가 좀 잘났어. 왜냐하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걸록 제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씨앗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떡잎이 났고 줄기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여름이야. 꽃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여름이야. 내가 완전히 만발을 했어. 이게 비견인 거고요. 내가 열매를 맺었어. 요 정도까지가 비견 겁제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 열매를 맺을 거야. 뭐 이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비견겁제의 상태이다 보니까 자 나는 사회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어. 여건이 내 주변 상황이 내가 다 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 아니면 고등학교만 나왔더라도 비견겁제가 딱 들어와 버렸으면 나는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내가 고를 거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 이것이 바로 비견겁제입니다. 그래서 경쟁, 타인을 되게 의식해요. 경쟁. 너도 회사 다녀? 나도 회사 다녀. 나랑 너랑 회사 같이 다녀. 이게 경쟁 심리인 것입니다. 꼭 내가 너를 이길 거야만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도 회사 다니고 있고 나도 회사 다니고 있고 같이 다녀야지. 요거가 모토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진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타인의식을 매우 해요. 사회생활을 잘해볼 거야가 비견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다. 큰 조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관성을 하나만 바르게 가지고 있던가 관성이 두세 개이던가 막 이래도 큰 조직이지만 비견겁제가 많이 있어도 두세 개 있어도 나는 회사 다닐 거야.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킨 업종이야.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내가 뛰어들 거야. 이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은 묘나 화계, 귀문 뭐 이런 경우들은 새로운 것을 개척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 돼야 되고 내가 알아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어 가면서 그 분야를 읽어야 해요. 그렇지만 비견겁제가 선택하는 그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뭐냐면 이미 알려져 가지고 경쟁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업계 모두 다 알고 있는 뭐 부동산 경매든지 뭐 음, 어떤 자영업이 됐더라도 그리고 어떤 직장이 됐더라도 그리고 공무원이나 음, 제대로 된 그 공무원이나 복지가 제대로 된 공무원 뭐 대기업 정규직 뭐 이런 그냥 직장을 다녔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경쟁을 한번 해볼게. 나는 거기를 한번 다녀볼게. 그래서 월급을 따박따박 좀 받아볼게. 이것이 거기에서 이제 경쟁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막 내가 너랑 게임을 했는데 내가 너랑 이겨야 돼. 그리고 싸움을 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야겠어.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싸움 안 합니다. 비견겁제는요. 왜냐면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비견겁제한테는. 왜냐면 깊은 얘기를 들어가면은 질척대지고 구구절절해지기 때문에 비견겁제의 입장에서는 너가 처한 문제는 너가 해결하고 내가 처한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그리고 가릴 건 좀 가리고 그래야지 너와 나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경쟁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쟁인 것입니다. 이 경쟁은 너가 너가 좋은 차 탔어? 2000cc 차 탔어? 나도 2000cc 타야지. 이런 경쟁인 거지. 나는 너하고 오늘 싸우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이겨가지고 너 꼬집고 때리고 해가지고 너를 눌러줘 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응. 너가 명품 옷 입었어? 그럼 나도 명품 옷 좀 입어줘야지. 너랑 이제 수준 비슷하게 내가 입어줘야지. 이 경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당당한 편인 거고 내가 제일 잘난 거고 이런 거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여건이 마련이 됐냐? 나는 졸업을 다 했고 배울 만큼 이제 배웠고 내가 그 업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이 내가 회사를 다닐 거면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가는 거. 그리고 애가 있어도 애기를 맡길 때가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학원 다니게끔 딱딱딱 학원 다니게끔 남들 다 배우는 거 다 배우게끔 내 자식은 딱 피아노 학원, 보습 학원, 무슨 뭐 댄스 학원, 태권도 뭐 이런 거 순서대로 영어 학원 뭐 이런 거 이거 몇 개는 다녀야지. 두세 개는 그래도 다녀줘야지. 요러한 마인드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 아이만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다닐 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지가 나요, 이 사람이요. 간지가 나고 폼이 납니다. 추접을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동네에서 싸운다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추접을 떨지를 않아요. 그게 추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후줄근한 애가 마치 어, 막 도덕적인 부분이 막 이상한 애가 아무리 내 동생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애가 음, 인사를 했어. 근데 걔가 뭐 두세 남자를 막 후리고 다니면서 막 너의 남자 뺏어서 살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애야.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동생하고 이제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그 애가 이제 인사를 하거나 막 이랬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 비경 겁제의 입장에서는 저런 애들하고는 같이 놀기가 싫어요. 내 아는 부류에 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거를 잘라내 버려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많이 왔을 때는 "너가 사회생활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럼 난 너하고는 잘 지내 볼게." 그러니까 부류들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 친구들이 다 각자 공무원이 됐든 뭐 동물병원 의사가 됐든 음식점 사장님이 됐든 이 비경겁제를 많이 왔을 때 그때에 아는 사람의 그 부류가 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부류들은 다 그냥 친구 사이에다 다 넣어 주지만 만일 그 사람이 좀 추접을 떠는 사람이야. 좀 막 그냥 막 밖에 나가서 싸움 잘하고 또 막 더럽게 애끼고 인색한 사람 막 깎으려고 너무 품위를 막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는 너네들은 걸러줄 거야. 나는 너네들은 추접스러워 좀. 그런 마인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품,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후줄근한 거 노, 싼거리 싼 거 노. 왜냐? 자, 나는 명품 브랜드. 자, 그래도 넘들 다 그냥 20만 원짜리 만약에 오리털 파카가 예를 들어서 오리털 파카가 2-30만 원짜리가 그래도 명품 계통에 이제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몇백만 원짜리가 그게 명품이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빠지지 않는 부분이 2-30만 원 정도의 오리털 파카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30만 원을 주고 조금 멋있고 간지나는 그 옷을 입어줄 거야란 말이에요. 응. 1-2만 원짜리 뭐 3-4만 원짜리 뭐 중고 제품이랄지 아니면 진짜 싼 거 뭐 비닐 제품이랄지 막 이렇게 아주 싼 거 나는 그건 못 입잖아. 왜냐면 후줄근하잖아. 근데 이 명품은 제대로 된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그래도 2-30만 원 정도 주고 샀으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샀으면 AS도 가능하고 입고 다녔을 때 추접스럽지가 않고 조금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어 제대로 된 돈 주고 제대로 된 제품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값을 제대로 치룰게. 비경겁제 좋습니다. 비경겁제, 정관병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값을 주죠. 제대로 된 값을 치르는 것이 그 어떠한 신께서 다른 인간, 제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모두와 무생물체 모두를 합해서 신 한 분이 되는 것이고 그 각각 개별적으로 생물체, 무생물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모두 다 신 한 분씩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인간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느라고 노력했고 시간을 들였고 그 모든 것들을 해놔서 그래서 내가 이 매장도 제대로 이렇게 꾸며 놓고 이렇게 해갖고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값을 주고 사야죠. 그래서 비경겁제는 추접스럽게 막 깎고 이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제값을 주고 브랜드가 있는 그 제품을 딱 사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값을 치르게. 그래서 비경겁제가 복을 좀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경겁제, 정관평관 뭐 이렇게 하면 딱 제대로 된 정찰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찰제 딱 그래서 잘 나가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차가 됐더라도 자, 너가 2000cc 탔잖아. 보통 사람들이 보통 2000cc 타잖아. 그럼 나도 2000cc 좀 탈 거야. 그래도 조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주는 이 보통 사람들이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럼 내가 2,500 내지 3,000짜리는 타줘야 하잖아, 내가. 그것이 바로 비경겁제입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싸구려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가 품위는 지켜줘야 하잖아. 너에 대한 배려잖아. 너가 이제 만약에 결혼식을 하든 개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너네 집에 손님으로 가줬을 때 내가 싼 거 입고 아주 추접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가면 민폐가 되잖아. 그리고 내가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 존중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잘 차려 입고 가줄게 라는 마인드가 된다는 거죠. 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값이라도 뭐 묘나 화개, 막 귀문이 들어있거나 막 돈귀신, 제국인이 들어있거나 막 이러면 뭐 그게 질을 따지냐 막 해가지고 이제 닭고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라고 치면 슈퍼에서도 뭐 다 이렇게 포장된 거 전부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6,000원, 7,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 막 이렇다면 그놈을 선택해요. 왜냐면 좀 싸니까. 그렇지만 비경겁제는 어느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박집들 있잖아요. 맛집들. 그런 데에 갔을 때, 자, 살아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먹었을 때, 값은 2배 값을 주죠. 13,000원, 14,000원 막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사온 그 닭이 살아있는 걸 바로 잡아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걔는 살이 쫄깃쫄깃하고 사이즈도 좀 크고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경겁제 입장에서는 그 집에 가서 그걸 사야지.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해 먹어야지. 아니면 닭도리탕을 해 먹더라도 닭볶음탕을 해 먹더라도 그 재료로 최고의 좋은 재료, 그러니까 과일도 좀 좋은 걸 사요. 과일도 그 싼 것, 떨이 뭐 이런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물이 좋은 거, 가장 비싸죠. 그거를 사서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의 맛도 제대로 알고 뭐 이런 거 집도 너가 30평 살아? 그럼 나도 35평 정도는 내가 살아줘야지. 돈은 없어. 왜냐면 여기에다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다 바로 많죠. 이번 달에 번 돈을 여기저기 다 주고 나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된 거 물건을 쓰면 돈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한 35평 너네들이 30평 살면 나는 그래도 35평은 살아줘야 되잖아. 요걸 거고. 집에도 뭐 안마기 새로운 거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막 그런 안마기를 임대로 월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년 지나면 우리 거 된댔어 막 이러면서 뭐 안마기 같은 것도 있어요. 와, 그래갖고 간지가 나죠. 폼이 좀 나죠. 쓸 줄 아는 거죠. 가구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그런 걸 안 사요. 이제 명품을 사요, 명품을. 그래갖고, 이 브랜드가 있는 그 가구가 침대 하나에 300만 원, 뭐 400만 원 하는 거, 아니면 가구도 뭐 500만 원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요. 왜냐면 이 생각이, 사실 이 생각이 맞거든요. 왜냐면 가구라는 거는 한 번 사면 2, 30년이거든요. 2, 30년을 AS도 되면서 그 사용하는 동안에 품위도 있고 좀 멋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맛도 제대로 잘 알고 은근히 이 사람들이 미식가예요. 제대로 된 거 아니면 안 먹어. 그리고 멋도 부릴 줄을 아는 거죠. 이러니까 멋도 부릴 줄 아는 거고 뭐 속눈썹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사더라도 내가 명품
조금 가격을 줘서 명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쓸 거야.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그래도 너네들 중에서 쭉정이가 아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그 그룹들하고 친구할 거야. 이 상태인 것입니다. 아나무인이고 자아도취이다. 타인을 얕본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품위가 낮은 직업도 있어요. 말하자면 품위가 낮은 직업도 있고 막 높은 직업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비견겁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품위가 정말로 낮은 직업들이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걸러주는 거죠. 걸러주고 구두쇠, 돈귀신,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볼 책을 만약에 너무 깎아가지고 아니면 요금을 치르지 않고 갖고 가서 도둑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도둑 공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입을 옷인데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고 자기가 입을 옷을 갖다가 뭐 2, 3만 원짜리 아니면 정말 싼 거 아니면 중고 막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입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서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그 싸디싼 거를 걸치게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받게끔 만든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견겁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다만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당연히 들죠. 근데 이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기서도 깎고 저기서도 깎고 여기는 요금 안 치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요금을 안 치르려고 하니까 구두쇠인 거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안 쓰려고 돈귀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모았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노력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는 그 사람은 귀신이거든요. 귀신.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귀신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은요.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조차도 존중을 안 해줘. 자기 입에다가 넣어줄 거를 갖다가 싸디싼 그 음식만 넣어주고 싸디싼 옷만 입히고 돈만 모으려고 했어. 그러면 은행에 돈은 많아. 돈은 맨날 늘어. 근데 한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싸구려만 먹고 싸구려만 입고 돈 안 주는 거, 뭐 돈 아낀 것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자랑인 듯이 막 그 인색한 것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애가 놀아야 되는데 장난감 하나를 아까워가지고 장난감이 비싸거든요. 장난감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아이한테조차도 거지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고 돈만 모아놓고 이 아이한테 넘겨주고 갔다. 그 삶이 어떤 현명한 현자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가 쓴 돈만 자기 거였던 거다. 모은 거는 자기 자신의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씩 쓰고 살았어. 한 달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인생인 거죠. 비견겁제는 300만 원 벌어서 350만 원 쓰고 살았어. 그러면 비견겁제가 쓴 돈이 훨씬 많거든요. 이건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융자를 얻어서라도. 그러니까 비견겁제는 융자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 차, 뭐 이런 거를 할 때 내 돈 버는 걸로만 딱딱딱딱 하면은 모질라잖아요. 35평을 어떻게 삽니까? 3,500짜리 차를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융자를 낀단 말이에요. 융자를 얻어서라도 조금 간지나는 차, 융자를 좀 얻어서라도
조금 더 넓고 편리하고 안락한 집 쓸 건 써줘야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 만일 별게 없어. 이제 만약에 얼마 못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생 동안 쓴 거는 제국인들이 평생 자신에게 쓴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을 써요. 그러면 누리고 간 거잖아요. 남는 게 덜 하더라도 인생 자체는 평생을 누리고 간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해 준 거죠. 그럼 자기는 빚 좋은 개살구야. 말하자면 겉모양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처럼 보여요. 왜냐면 때깔이 나거든요. 좋은 걸로만 바르고 입고 했으니까. 때깔이 나니까 되게 부자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가난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해. 왜냐? 좋은 물건,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것들만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빚은 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되게 재벌처럼 보여요. 오히려 구두쇠, 돈귀신, 이 인색한 이 제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부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막 건물을 한 채, 두 채 막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인색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 같아. 이제 말하자면 옷도 그냥 스포츠 언제든지 움직거려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활동적인 그런 옷들을 입어요. 싸고 좋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처럼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귀족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정말 품위가 낮은 직업을 하고 있건 구두쇠이건 돈귀신이건 매우 인색하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막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자기 품위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걸러버립니다. 도움이 안 돼, 인생에 있어서. 왜? 진짜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은요. 왜냐? 질척대. 내 시간만 빼서. 질척대고 막 깎아주라고 막 1시간, 2시간을 신랑이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10명을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쪽에서 질척대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너네들이 상대해라 하고 딱딱딱 잘라줘 버립니다. 구구절절한 그 사정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좀 가라. 나는 깔끔하고 품위 있고 간지나는 사람들을 상대하겠다. 얘네들은 상대 안 할 테니까 너네들은 좀 제발 좀 가줘.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나쁠 수가 없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자, 사기수, 이박, 팔랑귀 활동에 비해서 결과가 초라하다, 부탁에 취약하다. 이 부분은, 자, 부탁에 취약한 부분은, 자, 내 친구가 차를 팔어. 그러면 내가 너 매상도 올려주고, 나도 좋은 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가 차를 팔어. 그러면 차를 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왜 2,500짜리를 쓰냐면, 놈들 다 2,000만 원짜리 탈 때, 왜 2,500만 원짜리를 타냐면, 이 차는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갖고 편리하게 이렇게 접었다 펴지고, 뭐 헤드라이트가 불빛이 야광이 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설명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 좋다. 오, 괜찮네. 이박 팔랑귀. 빨리 딱 그 제품이 어떠한 제품인지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오, 괜찮네를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홀랑 넘어가죠. 그거를 마치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홀랑 넘어간 것처럼 이박이나 팔랑귀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은 그 차에, 그 옷에, 그 음식에, 그 물건에, 그 집에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딱 돼요. 그 정도면은 그 돈을 줘야지. 옵션이 더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2,500만 원짜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라는 점. 이박팔랑귀 뭐 경쟁
뭐 요런 아나무인 자아도취 뭐 이런 것들을 매우 나쁘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활동에 비해서 결과가 초라한 거는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 해 갖고 많이 벌었어.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왜냐면 나는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걸 다 했잖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 비해서 뭐 결과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다 받았잖아요.